네, 반갑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 6종목 준비가 됐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죠. 유니온과 서울식품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 해서 SK하이닉스와 다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요, 삼성전자와 HLB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HLB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HLB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HLB는 허위 공시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급락세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래 정지가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거래 정지까지는 되지 않고 이 허위 공시에 대한 의혹 때문에 뭐 회장님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혹이 다 풀리지 않으면서 이제 주가가 더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허위에 대한 허위 공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도 하락하지만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주가를 갖다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죠. 자, HLB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급락하게 되니까 공매도 쪽에서 당연하게도 뭐라 그럴까, 공매도 환매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자, 지금 공매도 환매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이라면 이번에 들어오는 매수들은 그렇게 썩 훌륭한 매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점권에서 진양곤 회장이 적극적으로 이 허위 공시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약 허가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NDA 승인 과정에서 허위 공시는 없었고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생산 부지가 1만 평 규모, 그 다음에 식품의약안전처의 GMP 인증 제약 설비를 인수하고 주력으로 생산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준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대규모 공장을 인수한 상황들이 HLB가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을 향남 공장에서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어떤 포석도 깔려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이쪽에 대한 이슈, 뭐 의혹들이 조금 거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공매도가 많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환매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예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기업이 허위 공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진짜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기업의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자,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과매도 공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기술적 반등은 단기적 수익을 노리는 그런 매수 세력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매도 환매에 따른 그런 매수. 그래서 매수에 매수가 더해지니까 주가가 급등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보통은 이런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단숨에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위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조금 축소하거나 정리하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9년도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18만원대 후반에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그런 주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뭐 공매도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런 특허 관련한 어떤 논란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공매도를 죽이자, 쇼스퀴즈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점에서 많이 물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때가 18만 9천원이었으니까요. 6만 8천원까지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6만 8천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부분이죠. 6만원이라면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한 손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계속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축소해 놓고요. 주가가 이제 반등을 보이려면 저 위쪽 이 매물대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가 되겠어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갖다
갖다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점권을 유지하면서 반등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저점 지지라인 때는 65,000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는 계속 들고 한번 개겨 볼 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65,000원 유지가 안 된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고요. 65,000원 이상에서는 뭐 한번 뭐 지켜보시는 것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서 이렇게 단기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단기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이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매매들은 굉장히 리스크를 동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65,000원 지지선 보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비중 축소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도 오늘 굉장히 인기 검색어 1등입니다. 네, 삼성전자 왜 빠지나요? 왜 그러나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연기금하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은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삼성전자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황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상승한 배경도 그런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점대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일단은 종목 자체가 무거워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가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한 거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제임스 토마스 아니면 기관의 뭐 김아무개, 홍길동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많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 먹여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어온 자금들이 또 나한테는 굉장히 또 탐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적 차익 실현과 함께 주가를 좀 끄집어 내리려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9만원대에 있는 이 매물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지치게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끄집어 내려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인데, 글쎄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의 의도대로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뭐 계속 지치게 만들어낸다라면 좀 부담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이 나와 있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거 괜찮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문제인데 지금 손실률이 제법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손실률을 감안하고 그냥 보유하시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몰빵이라든지 또는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진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62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8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8만원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75,000원에서 7만원 사이 구간이 아마도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어. 뭐 주가 반등할 때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면 한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내 돈을 가지고서 물려있다, 부담 없다, 또는 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약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면 좀 축소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 좋습니다. 저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50% 이상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보유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주가가 내려오게 되더라도 뭐 수익률을 깎아먹을 뭐 수는 있겠지만은 저점에서 다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피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데, 문제는 고점권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딱 믿고 들어가는데 콱 물려버렸어.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요,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8만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일단 좀 축소했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조건은 지금 좋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온 볼까요? 이제 오늘 엄청나게 핫한 종목이었죠.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히토류 관련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중국과 미국의 그 미중 갈등 이런 부분이 이제 히토류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면서 중국과 약간 친화적인 그런 관계를 좀 가져갈 것이다 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틀어질 가능성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서 지금 유니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히토류 관련한 부분들은 뭐 당장 이제 히토류가 뭐 귀해질 것이다, 뭐 힘들어질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 히토류 관련한 종목군들이 전부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개체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기업이다. 이 부분 때문에 또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 여기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히토류 대체제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또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면서도 정부 정책 수혜주,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죠. 지금 마감해서 62만 주이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쟁점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정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기관들 매수도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을 봤을 때 62만 주 정도면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날 이제 월요일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 고점 라인대에서 이제 저항대는 여기요, 9,300원, 9,400원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20%? 네, 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갭 상승하고 나서 저 매물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갭 상승해가지고 그냥 뭐 상한가 진입해버리면 상관없겠는데, 저 매물대 분명 부딪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9,000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단기적 매도 포인트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갭 상승하고 나서 물량 쏟아지는 모양새,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매수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재료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상한가, 그 다음에 내일 갭 상승,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가지고 가시면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9,000원 넘어가면서부터 물량 나오는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서울식품이네요. 네, 서울식품. 가격은 이제 짤랑짤랑 동전주인데, 시총은 이제 1200억대.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서울식품이 지금 쿠팡 관련주로 구분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에다가 이제 피자를 납품한다. 그런 얘기. 근데 뭐 꼭 쿠팡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식품주들의 어떤 상승이 작년부터 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식품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서울식품뿐만이 아니라 이 식품, 뭐 음식료 이런 쪽으로의 주가 상승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서 주가가 더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쿠팡과 관련해가지고 물류나 배송 이런 쪽으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 우리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있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일단은 전달을 해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직전 고점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윗꼬리가 좀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뭐 갭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뭐 350원에서 400원 요 사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의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죠. 갭으로 뛰어 넘어가서 그냥
바로 튀고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면 상관없겠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지금 시점 대비해서 20% 넘게 상승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넘어가서 신고가 나온다 그러면 더 가져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넘어가지 못한다, 직전 고점 400원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갭 상승을 했지만 뭐 음봉이 나왔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절반의 차익 실현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다라면 현재 3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3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또 차익 실현의 관점이 되겠죠. 다만 이 종목을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현재로서는 이제 기업 내용이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250원에서 300원 정도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생기겠지만 300원에서 250원대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면 주가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 내용이 좋지는 않더라도,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추세가 살아있고 업황이 호전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업의 재무 내용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요, 유보율도 없고 그냥 재무구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이 되면 그 감사보고서 제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 내용 잠깐 볼까요? 뭐 그 정도까지는 위험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뭐 자본 잠식이 지금 현재 일어났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그래서 뭐 당장 감사 보고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간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지금 시총이 1200억인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테마성 재료로 움직였다라면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다날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다가 아니죠. 그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이게 뭐 쿠팡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 뭐 쿠팡과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다라면 주가가 오늘 하락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가상화폐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그 결제 도입 이런 얘기들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변동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 중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런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했단 말이죠. 뭐 다른 기업들 보시면은 뭐 다날을 제외하고 뭐 결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모빌리언스도 있죠.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이런 기업들은 이니시스죠. 어제 같은 경우 다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날만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향을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잔량이 좀 약했다거나 그런 모습이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요일날 나타난 모습들이 이제 음봉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좀 동반했다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에 대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바로 매도라기보다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6,800원 직전 여기 상한가 고점 있죠. 여기 라인대가 6,670원인데요.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더 밀리지 않으면 요거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고 6,670원 또는 이제 7,000원대 위쪽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을 지켜주게 된다면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주 이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면은 매도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은 일단 조금 지켜보면서 지지선이 지켜지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면 재미없겠죠?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죠? 유니온, 그리고 서울식품, 다날, 삼성전자, HLB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하이닉스 다시 갈게요. 하이닉스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실적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온다.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하이닉스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들도 하이닉스 매수했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집중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점
그 지지대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계속 홀딩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요. 일단은 직전 고점 때 매물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직은 넘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골든크로스 발생해서 긍정적인 모습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 일단은 13만 5천원 넘어가서 살짝 들어와 주면서 다시 13만 5천원을 지지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 하이닉스는 매수를 좀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사놓고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적은 물량이라면 나쁘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시점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저렇게 한번 저항대 돌파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일단 목표 주가는 더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 생각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나 이렇게 IT 대장주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흐르게 된다라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조금 들어간다. 이거 약간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관망이 더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그냥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 다 말씀드렸네요. 유니온, 서울식품, SK하이닉스와 다날, 삼성전자와 HLB 6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 잘 이용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또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입을 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